지금까지 현재 관측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우주에는 생명이 거의 없는 것 같다. 거의. 네, 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, 그다음에 지구에서조차 생명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. 밖에 나가보시면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생명이 아니지만 지구의 대부분은 흙이에요. 물이거나. 대부분은 뭐 그 산소, 철, 뭐 실리콘 뭐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. 근데 사실 지구에서 웬만한 곳에 가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가로 세로 1m 샘플링을 하면은 뭐 세균이나 좀 있을까? 생명은 흔한 현상이 아니에요. 그렇다면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가 더 보편적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김상욱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아마 138억 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죽어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표현이 이상한 것이 그게 그냥 정상 상태인데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 있다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괴상망측한 분자들의 조합이 딱 돼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번식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잠깐 우주의 나이로 봤을 때는 뭐 길어봐야 지금 뭐 100년이니까 네. 눈 깜짝할 새도 정말 안 눈 되죠. 깜짝할 사이 잠시 분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. 흙으로 돌아가는 거네요.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로,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말 그 138억 분의 100년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일어나기 정말 힘든 그런 그 확률이 너무 적어서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잠깐 일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 로또 1등 당첨자다. 그렇죠.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는 좋은 굉장히 질문이 드문 거죠. 아니고 그냥 죽음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는 거니까 생명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고 답을 모르는 질문이에요. 우리는 왜 살게 되었는지가 더 어렵고 답하기 힘들고 그런 거고요.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. 엔트로피 때문에 이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는 게 힘들어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우린 지금 그 외부에다가 그 엔트로피, 그러니까 이 국소적으로 엔트로피 제2 과정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몸을 계속 유지하고 뭐 분열을 해서 네. 그 세균과 싸우고 정말 그 네. 치열한 이게 결국 성공할 수 없거든요. 성공하지 못해서 아마도 생명이 만들어낸 방식이 복제일 거예요. 개체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도 아하. 불구하고 말 된다. 그거. 유지를 계속하는 방법은 그러겠네요. 복제하고 죽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래서 사실 죽음은 그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 별로 설명할 이유가 없고 보통은 많은 경우에 짝짓기하고 아니면 알 낳고 죽는 애들이 많잖아요. 사실은 그 물고기도 섹스의 그렇고. 대가는 죽음이에요. 번식의 대가는 죽음이죠.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 할 때 네. 개체나 집단은 유전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우연적인 존재라고 네. 도킨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무슨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거라고 뭐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그렇죠. 거에 불과하고 그것이 유전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. 일시적이고. 그래서 그 적어도 수백만 년 주기로 그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자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개체를 건너뛰어서 생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단위, 유전 단위, 그걸 유전자로 규정을 했어요. 데피니션을. 결국은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장기간 살아남는 건 유전자가 살아남는 거니까 지금 김상욱 선생님이 이 말씀은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의 운반수단이다. 생존 기계라는 말이 물리학적으로도 그냥 타당한 거죠. 어찌 보면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 볼 때 개체로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영원성을 장기간 존속 가능성을 찾기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힘이 좀 덜 드는 방식으로 개체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네. 이 유전자라는 단위의 그 원자 배열 집합이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거다. 이렇게 보는 거고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네. 사실 사실 이런 것에 우리가 그런 인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개체 전체를 보존하는 거는 워낙 크고 그다음에 수없이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그 세포 안에 핵 안에 아주 꽁꽁 갇혀 있잖아요. 그다음에 DNA가 그 탄소랑 질소, 산소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한 구조예요. 아주 단단한 구조라서 슈레딩거가 예측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양자역학 수준, 원자 수준에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존이 안 된다는 그걸 예측한 책이에요.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체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무언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할 때 전체가 아니라 정보,
그 개체를 만드는 정보만 넘겨주기로 한 거죠. 네. 그래서 사실 이 개체, 죽음은 이 개체에 대한 거지. 그렇죠. 유전자는 사실 복제를 했다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